안녕하세요. 정민소프트 개발팀입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 보내온 선착순 3,000명 아마존 셀러 모집 카톡 문자를 보면서 아마존 코리아에서 아마존 셀러로서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존이 11번가와 함께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 아마존 코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문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아마존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글로벌 셀러 입점 교육을 지원한다는 안내 문자인데요. 신한은행을 거래하고 계신 사업자분들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이제 오늘까지였고요. 신청 대상은 신한은행을 거래하면서 글로벌 셀링에 관심 있는 사업자분들입니다. 교육 내용은 아마존 안내와 간편한 아마존 입점 절차 및 비용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하고요. 아마존 입점 절차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은 지나가진 않았는데요. 4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입니다. 2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세미나 URL을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서 바로가기 부분은 제가 이 물결 문의로 처리를 했는데 신한은행에서 또 이 부분을 공개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어려움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한은행 솔비즈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하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혜택으로 들어가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세미나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서비스.amazon.co.kr 이런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웹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입점 시작하기 누르게 되시면 그래서 아마존 셀러 센터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셀링은 입점 절차, 셀러 계정을 생성해야 되고요. 상품 리스팅, 고화질의 상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상품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해서 상품을 리스팅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처리 배송을 하고요. 리스팅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 글로벌 성공 사례에 대해서 유튜브도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네요. 오셀록 하고요. 또 슈피겐뷰티, CD즈 의자, 개인이 구매 대행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제조사라든가 독점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사와 계약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에 진출을 해서 글로벌 셀러로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글로벌 셀러 성공 사례 보기도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아마존 셀러들의 노하우를 들어보세요 해서 아마존 셀러로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들이 아마존에서 어떻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리뷰와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을 해서 월 매출이 500% 이상 성장했다는 성공 사례가 있고요. 3가지 전략으로 아마존에서 전통 홈리 판매량이 300%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셀러를 모집해서 어떤 교육을 해주실지 많이 궁금해서 저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 쿠팡이 100조 정도 큰 규모로 미국에 상장이 됐잖아요.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마켓이 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계시고 한국 국내에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목표를 쿠팡 대표님이 밝혔는데요. 쿠팡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해서 해외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위상으로 성장해 갈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아마존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또 아마존보다 더 파격적인 혁신적인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가야 되니까 한국 진출도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의 얘기긴 하지만 한국 시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라 가지고요. 이전에 이제 월마트라든가 뭐 까르푸 같은 매장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존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국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결국은 우리 11번가와 이제 협상을 해서 함께 들어오는 방향도 이렇게 잡고 그랬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는 달리 임원진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쿠팡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 또 아마존도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쿠팡과 또 아마존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여러 종합몰들과 또 협력을 해서 판매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타오바오 상품을 검색 툴들을 통해서 좋은 검색어를 잡아서 트렌드를 발견하시고 또 반자동 솔루션으로 한 개의 상품을 뭐 5분이나 20분 정도 작업을 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부업 수준의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미 많이 포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정체기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들을 검색어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판매하고 있지 않으면서 또 검색량은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툴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자동 툴도 점점 많이 쓰시다 보니까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 제도가 가격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소비자 중심이긴 하지만 셀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좋은 모델은 좀 아닐 수 있지만 또 소비자분들은 빠른 배송이라든가 최저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쿠팡은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마존도 한국에 진출해서 실패한 전략을 이제 답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번가와 유기적인 제휴를 해서 아마존도 성장하고 11번가도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펼쳐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아마존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셀러분들께서는 쿠팡에서도 제품을 판매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판매하시고 또 아마존에도 판매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가 워낙 이제 과포화 상태고 판매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분들이 그 제품을 또 아이템 위너가 돼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경쟁을 해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천행님의 저는 그런 말씀이 제 경험상 저희 우수한 판매 셀러분들께서 우리 대표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잡고 그런 브랜드와 도매 독점 계약을 해서 가격을 아주 좋게 원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오픈마켓이나 종합몰에 판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펼쳐오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감이 잘 됐습니다. 쿠팡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요, 종합몰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그 MD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는 그런 우리 팀장님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에게 그곳에서 이제 판매가 안 되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해서 그런 제품을
판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조하는 업체가 그곳에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면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단 통합 오픈마켓 솔루션이 있거든요. 사방넷이라든가 샵링크라든가 플레이오토 또 뭐 셀픽이라든가 지브리지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있어도 오픈마켓 3, 40개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상품 하나만 올리면 30군데 아이디만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품을 올려보고 반응을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는 상품들을 찾아서 아마존에서 정말 생존 일기를 쓰시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식을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BA 생존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해보시는 건데요. 200개라고 하는 그 상품 등록수의 한계를 이제 아마존에서 없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한테 온 그 문자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가 한국 셀러분들을 또 지원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전략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한국 분들이 아마존을 많이 이용하고 또 아마존에서 어떤 분들은 판매를 진행하면서 판매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잘 연결해 주면서 한국에서 이런 온라인 사업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생존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아마존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 셀러분들이 한국 분들에게 물건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가 여러 가지 아마 전략들을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는 아마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 같은 것도 관심 가져보시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지 또 실제로 아마존 FBA 생존 FBA를 해보시면서 성공을 거두고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제적인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공부도 해가면서 아마존 어떤 셀러가 이제 대세가 될 수도 있고 쿠팡 셀러가 대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셀링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어떤 돌파구는 없는지 이런 구매 대행 온라인 비즈니스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함께 또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